네, 그 두 분은 좀 소개팅 좀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뭐라고요? 소개팅 좀 해보셨어요? 소개팅 네. 옛날에는 그렇죠. 네, 옛날에 옛날에 네, 많이 옛날인 건가요? 네. 예, 아주 옛날. 네, 뜬금없이 소개팅 질문 드린 게 이게 소개팅의 성지가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가로수길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 스파게티를 돌돌 돌리면서 어색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즘 가로수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저희 때는 가로수길, 세로수길 해가지고 엄청 핫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 보면 뭔가 좀 굉장히 지방 어디에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애플 스토어 빼고는 뭐 특별히 뭐 영업의 의지를 보이는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네네. 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그 자라 회장님이 네. 몇 년 전에 건물을 샀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당시에 한 325억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300억에 털고 나가셨다는 이제 기사가 나서 예, 지금 가로수길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부호들도 떠나가는 그 수준까지 된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로수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가로수길만 문제가 아니에요. 주요 상권들이 다 안 좋긴 합니다만 일단 주요 핵심 상권들이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내수 부진인 거겠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저는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내수 부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소비 침체에 뭐 금리도 예전보다 그렇죠.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비가 침체가 되니까 이제 투자 수요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대출 금리 굉장히 높고요. 네. 수익률이라도 잘 나오면 이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임대 수익률이 몇 %가 나오느냐. 대출 이자보다 이제 내가 수익이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출 이자보다 안 나옵니다. 강남은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강남 빌딩 투자하면 수익률이 한 1.5에서 2% 정도. 낮은 거는 1% 나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이자가 4%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세 받아서 실제로 월세 받은 것보다 2배 정도의 돈 이자를 지금 내가 내야 되는 적자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적자가 발생하냐면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 대비 수익 임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최근 한 5년 동안 뭐 천정부지 아파트 가격보다 사실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가 살짝 올라도 올라가는 매매 가격과 비교해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플러스겠죠. 워낙 저렴할 때 샀으니까. 근데 최근에 뭐 여기 자라 회장님처럼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님이 사셨을 때처럼 어중간한 시점에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상권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임대료를 높게 받으면 괜찮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수 경기 침체에 또 선택의 폭은 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요즘 또 뭐 온라인 또 굉장히 발달해서 꼭 거기 가지 않아도 맛집의 음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상권도 굉장히 많아졌죠. 뭐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는 가로수길하고 또 용산에 있는 경리단길 뭐 그 정도였는데 망리단길 생기고 연남동 생기고 전국에 단길이 다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제 경주시 가도 황리단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온라인 수요에 빼앗기고 또 다양한 수요들 최근에 또 뭐 용리단길, 용산 삼각지 주변에 또 용리단길도 있고 수요들은 분산이 되고 수요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못 올려받는데 가치 땅값은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고 모든 상황이 지금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나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저금리면 그래도 버틸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바뀐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르테가 회장, 자라 회장도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팔았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 이 문제는 3년, 5년 기다려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을 빼서 다른 데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지 않나. 차라리 뭐 미국 국채를 투자하든 골드에 투자하는 게 낫지. 답이 없는 이게 가로수길 건물에 투자해서 만약에 이게 325억을 300억에 팔았잖아요. 이게 올라서 400억에 판다고 해서 수익이 커지느냐. 또 양도세나 이렇게 세금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크게 버는 것 없습니다. 5년 지나서 뭐 종부세 내고 양도세 내고 나면 실제로 소득이 뭐 500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이게 500억 갈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성이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임대라도 잘 맞춰지면 괜찮겠는데 사실은 공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마저도 맞춰줘야 수익률이라도 나오는데 그마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대출이자 내면서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2%인데 네네. 예, 지금 대출이자가 4%라고 치면 건물을 살 때 대출이 50%가 넘어가면 네. 예, 지금 공실이 없는 전제 하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럼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바로 이제 손실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양도세라도 안 내게 좀 손해를 봤으니까 그냥 여기서 털고 나가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자라 회장님께서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냥 참 25억에서 그냥 여기서 털고 나가는 게 25억 다른 데 투자해서 벌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이거 300억을 지금 미 국채에다가 한 4년 4% 정도 주니까 한 또 5, 6년 묵혀 놓으면 본전은 찾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배당 잘 나오는 주식에 투자해도 네, 그러니까요. 배당 수익만 해도 잘 나오는 거 5에서 7%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야, 그런 세계적 부자분들도 그 정도면 옛날에 그렇게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였는데 요즘은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유튜버. 유튜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그렇습니까? 성장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상권 얘기로 좀 돌아오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뭐 내수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 상권들이 힘듭니다. 뭐 강남, 홍대 이런 굳이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만한 광역적 상권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우선 지금은 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화된 게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만큼 소비가 위축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데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출을 안 하는 거고 온라인이 발달됐다라는 거는 아까 임대료보다 가치가 큰 뭐 광고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면은 임대료를 지불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유동적인 그 인구가 줄어들고 온라인의 어떤 광고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 지출되는 비용을 오히려 그 비용을 온라인화에 더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상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그 브랜드의 그 위축, 뭐 축소, 뭐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발현이 되고 있어요. 아까 자라 얘기 들었는데 한때 진짜 자라에 열광하면서 매입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뭐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저도 자라 브랜드를 어찌 활용을 해서 입고도 했는데 요즘 잘 안 입거든요. 네, 그것도 의류는 또 유행이 좀 빠르니까.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그런 지역들 뭐 성수동을 비롯해 가지고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뭐 스토어들이 있는데 거기서들 뭐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데 임대료 나가는 거 대비했을 때 효과도 덜하고 매출도 그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권이라는 거는 그 약속 장소로서의 그 용이성이 얼마나 또 좋냐에 따라서 그곳에 유동적인 인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예를 들면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압구정의 상권들이 뺏겼는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로데오 쪽에 또 분당선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약속 장소를 압구정 쪽으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동을 했는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 3호선 지금 하나 정도 3호선 그러니까 신사역 있죠. 그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수요들도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외적으로는 뭐 강남이나 뭐 홍대나 이런 지역들은 뭐 상권이 좀 활발하게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역시나 토지에 대한 그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을 못 맞춰서 이런 그 높은 임대료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적인 문제, 그다음 내수의 그 위축, 그다음 온라인화, 그리고 교통이 점점 이제 광역적으로 수도권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위 그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어떤 시민들도 같이 그 유동에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유동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끊긴 지역들 뭐 그런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GTX가 서울권에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또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분당선에 네.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권하고는 이런 그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선들이 네. 서울권 안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고 증설이 되는 과정 안에서 상권의 변화들도 일정 부분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광역 그 상권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다 서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경기도에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 뭐 수원이나 용인 쪽에 사는 친구들 만나면 그냥 사당에서 만나는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서울에서 최대한 움직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일산이나 고양 쪽의 친구를 만나면 이제 맥시멈 홍대 정도가 됐던 것 같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다들 흩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일단 강남에서 모이면 빨간 버스 타고 모이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어떤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상권 외에도 오피스 상권 네. 같은 경우도 제 그 주변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실질적으로도 사무실을 임대를 희망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회사를 창업을 하면 그냥 그 창업된 곳에 고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양질의 그런 뭐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맞춰서 맞습니다. 창업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만큼 상권이 이런 교통망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오피스 상권, 지금 공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괜찮은 인재들이 본인이 출퇴근이 어려우면 취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곳에 맞춰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양극화가 이 교통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발생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찾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에 주로 스타트업이 많이 있다가 성수동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때 대기업들만 먼저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옮기면 따라올 거니까. 근데 스타트업들은 내가 경쟁력이 없는데 그냥 성수가 뜬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면 아무래도 강남 테헤란로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용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사 간다면 바로 그만두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 회사들이 더 좋은 데로 와야 돼. 더 좋은 데로 와야 인력이 또 구해지는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있어서 이건 또 오피스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이 보기에는 광역 상권은 그래도 뭐 경기도에서도 뭐 지방에서도 만나고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거기도 요즘 강남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이제는 다 인터넷에서만 돈 쓰고 오프라인은 돈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그 가로수길만의 문제라면 뭐 다른 지역들은 괜찮으니까 가로수길이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강남역 상권 우리 뭐 워낙 유명한 강남역 상권 또 그 CGV 뒤편에 그 손예진 씨가 건물을 투자했는데 지금 공실이라고 합니다. 244억에 투자했거든요. 2022년에 건축비만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대출도 한 90% 들어갔습니다. 받으셨겠죠? 대출 채권 최고액이 180억.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 대출 거의 받았으니까 80% 정도 이자만 1년에 한 6억 정도, 5억에서 역시 6억 정도 연예인은 그 사세네. 내는데 공실입니다. 근데 왜 공실이냐고 하면 임대료가 일단 높아요. 이게 건축비나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너무 낮게 잡으면 이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죠.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할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3제곱미터당 평당 40만 원 정도, 2층 기준으로 평당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40평 기준으로 잡으면 평당 40이면 1,200만 원 임대료가. 거기에 관리비까지 하면은 1,300, 1,400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강남역이라도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2층에 40평을 1,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낸다. 그건 고정비잖아요, 그냥. 그렇죠. 또 인건비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결국에는 뭐 그냥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됐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코너인데 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2021년까지 영끌하고 너도 나도 맞죠. 뭐 젊은 분들도 30대들 네. 요즘 또 이제 투자 열기가 요즘 또 살아 있잖아요. 20대, 그렇죠. 30대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2021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집을 사는데 100%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 당연히. 대출도 받고 레버리지 최대한 올려서 집을 사다 보니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출이자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2022년부터 금리 또 2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2021년 저금리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비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성장의 경기 침체에 요즘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달라졌냐면 저는 부자들도 이제 소비 형태가 달라졌다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이 뭘 투자하냐면 뭐 강남에 아파트도 투자하고요. 네, 가장 기본으로 땅도 투자하고요. 네, 토지. 건물도 투자하고 네. 좀 다양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뭘 투자하냐면 부자들도 건물 투자 잘 안 하고요. 네. 땅도 잘 투자 안 하고요.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하나 투자하고 네, 무조건 나머지는 아파트죠. 골드나 국채나 이렇게 네. 황금성이 좋은 물건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전과는 트렌드 소비 투자의 트렌드 자체가 좀 달라졌다. 건물 투자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잘 팔리냐면 이런 뭐 손혜진 씨가 투자했던 꼬마 빌딩 이런 거보다도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차라리 4억을 쓸 수 있는 대형 건물들은 그나마 거래가 좀 되는데 초 A급 오피스. 초 A급, 네. 초대형 랜드마크급. 건물들은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이런 어중간한 대지 면적 한 평으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200억, 300억짜리 건물의 수요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손혜진 씨도 아마 300억에 팔아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350억 정도, 400억 정도 팔아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금 공실이 나고 있는데 400억, 350억에 투자할 수요자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손혜진 씨는 그래도 뭐 소득 수준도 되고 네. 잘 나가는 연예인이니까 버티겠으나 한편에서 보면 앞서서 우리 자라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네. 자라 회장님은 돈이 있어서 탈출하는 겁니다. 25억 정도는 괜찮아. 네, 네. 내가 뭐 그동안 이자 냈는 거 괜찮아. 앞으로 내가 더 벌면 되지. 그렇지 않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 비슷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소비 여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쉽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특히 이제 4억급 외에 빌딩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순댓국을 한 그릇 먹어도 강남이 한 1,000원, 2,000원 비싼 거는 뭐 용인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강남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다른 데보다 5,000원, 6,000원 비싼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그렇죠. 예.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강남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 얼마 이상을 받아야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건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강남에서는 커피숍을 할 때 그냥 커피 한 잔에 한 3만 원은 받아야 겨우 이게 유지가 될 텐데 순대국밥 2만 원 받아요. 네, 그럼 그거를 용인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굳이 강남에서 안 만나고 순대국밥 10,000원 그렇죠. 하는 데로 가야죠. 이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는 맞습니다. 문제니까 그러면 이 동네 정체가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쏠림이 어려워서 과거 같이 그냥 강남의 이면도로에 한 30명이 뭉쳐가지고 뭐 1,200억짜리 건물 같이 사고 했던 게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뭐 연예인 걱정은 뭐 연예인 걱정이니까 이제 우리들 얘기를 조금 해보면 뭐 메가 상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서울 기준 그러니까 지방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일반적인 도심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의 집합 건물 공실률이 한 9% 정도 되고 있는 9% 상황인데요. 정도요? 네. 이게 지역별로 보면 더 그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네. 용산역일 때는 37% 정도가 공실로 나와 있고요. 또 37%요? 예. 그다음 청량리는 뭐 한 27%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한 23%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먹자골목으로 유명했었던 그 노년역일 때, 그 신논역과 노년역 네, 때 그 노년역 상권도 지금 한 16% 정도, 청담동도 한 14% 정도 됐는데 이런 공실률이 결국은 그 시장에 엄청난 그 침체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보면은 뭐 노년과 그 청담동 그리고 용산, 청량리, 영등포 이런 지역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이제 광역적인 그 교통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 그 지방 분들도 올라오면서 많이 소비를 했던 그런 네, 곳들이거든. 맞습니다. 예.
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에서 공실률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이런 뭐 공실률이 뭐 서울의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내 그 경제 성장률 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 한 0.1%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도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덜 벌고 물가는 올라가고 또 거기에 서울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들, 뭐 출생아들이 앞으로의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이잖아요. 그런 그 출생아도 뭐 한 0.7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비율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계층들은 줄어들고 또 거기에 점점 물가들은 네. 올라가고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실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공실 안에서 뭐 한마디로 그 서울권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곽에서 서울로 오는 그런 주요 핵심 그 교통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서울에 그 심각한 공실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소비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요. 여기서 또 궁금해 지역별로 이제 공실률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업종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공실을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밖에 나가면 먹자골목은 주로 이제 먹고 마시는 거겠지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만나거나 홍대에 만날 때 만나자마자 뭐 대낮부터 술 마시고 이거보다는 뭐 쇼핑도 좀 하고 옷도 좀 사고 그러다가 이제 배고파지면 이제 밥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본 기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의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집이 제일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옷을 맞춰본 경우는 이제 오늘 자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라 매장 정도 외에는 아니면 아예 백화점을 가든지 그 외에는 그렇죠. 오프에서 옷 산 적이 별로 없으시지 않아요? 오프에서 의류 많은 곳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뭐 예전처럼 회식이 줄었다 이런 것보다 그냥 옷을 안 삽니다 오프라인에서. 근데 옷을 벗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뭐 무신사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하고 뭐 사게 티셔츠나 몇만 원 단위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네. 워낙 반품도 잘 되니까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품하게 되는데 되고. 젊은 친구들은 무신사로 가고 아니면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완전 그 등산복이나 아니면 코스트코의 그렇죠, 의료상 그렇죠. 거기서 우리 옛날 사니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냥 옷 사러 옷 우리 사러 시내라는 모였잖아요. 곳, 그러니까 뭐 명동이라든지 뭐 어디 쇼핑하러 갔다가 쇼핑을 하니까 배고프니까 밥도 먹고 그렇죠. 나온 김에 맥주도 한잔 하고 이거였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옷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옷을 안 쇼핑의 사요, 옷을. 대표적인 그 뭐랄까 쇼핑하러 간다 하면 옷 사러 간다라고 할 네, 정도로 쇼핑은 옷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 24시간 돌아갔던 그런 그랬죠. 사건이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그런 컨텐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데 그런데 저도 최근에 동대문 가니까 거기 동대문 텅텅 가서 비어 옷 안 있고. 사요. 저 곱창 먹지.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렇게 되고 그냥 만나서 먹으러 가는 거지 굳이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렇죠. 불편함 그렇죠. 굳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장 옷을- 많이 바뀐 게 의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고급 옷을 사려면 백화점을 가서 차라리 아예 그래서 차라리 백화점은 고급을 잘 돼. 사지. 네. 그렇죠. 차라리 확 비싼 곳은 잘 되는데 좀 어중간하게 어중간한 몇만 원 단위라면 중저가 브랜드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잘 돼 보이는데 막상 가서 입어만 보고 다 온라인 가서 택 보고 다 그럴 수도 매입하고 있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백화점이 그걸 알아가지고 가격을 가격을 동일하게. 좀 많이 좀 낮추긴 했더라고요. 그러다 바람직한 보니까 현상이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통은 사람들이 잘 안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없어진 게 옷집만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것만 해도 공실에 큰 기여를 크겠네요. 크다는 거. 그 자리를 메울 만한 네. 업종이 지금 예, 마땅하지 저도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먹는 것만 생각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공실은 의류업이 약간 위축이 되면서 됐다고 하면 또 공실하면 관련 용어로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죠. 네. 이제 여기는 검색하면 전부 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다 그냥 구구절절한 사연들만 나옵니다. 그냥 한 4-5개 매입했다가 지금 한 달에 이자만 원 2-3천만 원씩 내면서 경매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거든요. 그럼 지사는 사실 저 해결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던데. 거의 네. 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50%, 45%, 네. 50% 정도가 지금 미분양으로 그렇죠. 남아 있다. 다 지은 건물들에. 그리고 분양을 받더라도 지금 공실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왜? 네. 손실을 보게 되니까 또 어떻게든 뭔가를 잡아서 소송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또 시행사들,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잔금을 못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하다가 또 부도나고 이게 악순환이 지금 연속인데 네. 지식산업센터가 일단 공급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좀 유행처럼 됐었잖아요. 네. 2020년,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 시장으로 규제가 몰리다 보니 틈새 시장으로 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출도 잘 나오고 네, 뭐 규제도 적용이 안 되니까 틈새 시장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고 마케팅에도 집중하다 보니 투자자들도 주택을 투자하게 되면 내가 다주택자 중과세가 걸리는데 이거는 틈새 상품이구나라고 해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개를 투자하신 온 분들이 많이 가족이 대여섯 있는데 개씩 분양받고 그랬어요. 이게 최악이게 이제 관리비가 나오거든요. 공실로 비워둬도 관리비는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대출 이자도 또 나오죠. 은행들이 돈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버텨보는데 안 되는 분들은 못 버티면 결국에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네. 됩니다. 그럼 냈는 계약금 다 날리고 네. 중도금도 뭐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지었던 걸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다시 상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서 우리가 성장이 다시 고성장으로 가서 돈도 좀 늘어나고 경제의 활력도 생기고 이런 뭔가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게 되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장, 지금 경제가 좋아져야 불황. 이게 해결된다는 말은 연애를 잘하려면 잘생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답이 없다는 네,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고요.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에 우리 뉴스 보게 되면 뭐 미분양 문제, 네. 주택 미분양 문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이 살 수는 정말 있거든요. 막말로 주거용은 깎으면 나가잖아요. 깎으면 나가는데 네. 지사는 또 깎- 상가는 깎아도 이게 안 안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그게 이게 제일 무서운 공실이 거예요. 어떻게 네. 채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업종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가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이 되려면 뭔가 지금은 이제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지산에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용도를 바꿔준다든지 뭔가 특혜 같은 특혜가 필요한데 국회가 또 정부가 그런 지원을 해주기에는 아직은 좀 니들이 투자해놓고 제가 보기에도 지산을 그래도 조금 연착륙 시키려고 하면 그 들어오는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자 없이도 이게 좀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리고 되는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지산 안 않습니다. 짓는다고 한 20년 동안은 안 짓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네, 10년은 안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수익과 그 어떤 투자성을 계속 보듯이 이게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그 지역에 필요한 거로는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일자리라든지 고용 창출, 그다음 그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투자로서만 그냥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닌가. 네, 이게 그 주식시장의 막판에 테마주처럼 좀 그렇죠. 불었던 것 때문에 효율성이 크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